모든 것이 품질이 낮아요. 테무, 캐나다에서 나가버려. 사람들에게 사기 그만 치세요. 각자 다른 시기에 올라온 글이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이 플랫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저렴한 것을 내세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였습니다. 테무는 저렴하다는 말을 넘어 초저렴의 표본이라고 불리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고객층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유명한 플랫폼인데요. 이런 초저가를 앞세워 해당 플랫폼은 한국 시장을 접수하겠다며 당당한 포부를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리타라는 꿈도 꾸지 못하고 오히려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진입 자체를 막은 곳도 존재했을 정도입니다. 테무는 2023년 7월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아시아 시장 점령에 나섰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2022년 11월 기준 시장 점유율 17%를 차지하며 눈에 보이는 성장세를 보였던지라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집어삼키는 것쯤은 간단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들어왔던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또한 같은 생각으로 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맞붙은 것은 중국의 두 플랫폼이었습니다. 각자의 플랫폼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느라 이커머스 1위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아래쪽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중국 플랫폼 모두 정착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던 터라 상반기 많은 고객 수의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것도 잠시 이후 급격하게 성장세가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저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문제는 판매 사이트에 등록되었던 물품이 그대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인데요. 크기가 작다거나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담긴 액자가 오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불만을 토로하기도 애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커머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전 전자통신기기에서 납, 카드뮴 등의 몸에 유해 성분이 나왔으며 과열로 인하여 폭발 및 발화가 될 제품들이 덜어 발견된 것인데요. 이런 유해 성분이 나온 제품만 하더라도 1915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제품은 어른들이 쓰는 제품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아무리 신경 써도 모자랐을 어린이용품들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시커머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품에서는 최고 375배가 초과된 유해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안전을 위해 구매한 물품이었음에도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물품들도 존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아동용 머리끈에서도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물건도 안심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죠. 이와 더불어 환불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환불 조치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민원을 걸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본사가 한국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할 경우 번역기로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답변을 3일 후에 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미흡한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식적으로 진출했다고 밝혔으나 한국에 있는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만 납부하면서 한국법인 상주 직원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유령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자 신고만 마쳤을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중국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렴하게 옷을 판매하고 있는 쉬인 또한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팝업 스토어 역시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았을 때 한국에 진출한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지사 정식 직원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더욱 놀라게 되실 텐데요. 테무의 경우 이용약관 내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 적용은 미국 연방법을 따르고 관할 법원은 싱가포르에 있어 복잡하게 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둔 것인데요. 이렇게 이용약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서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을 잘 보지 않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관계로 많은 고객층이 테무와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특이하게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한국이 유독 강한 편입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층이 얼마나 깐깐한 고객인지 새삼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하루 만에 배송이 완료되는 경우도 없으며 택배를 현관에 오래 두었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돈이 더 적게 들어 잃어버려도 후회가 없을 만한 물건을 파는 중국 플랫폼이 강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저렴한 가격 외에도 품질과 배송 등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소비자들의 눈이 더 까다로워 시커머스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이런 한국 소비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은 시커머스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실 중국 전자기기 브랜드도 도전장을 내민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철수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가 내세운 여러 전자기기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는 전자기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생각 외로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여러 나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삼성과 애플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보다는 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던 덕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샤오미는 스마트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았기에 기술력에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면 한국 시장도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야심차게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해당 제품은 공시 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과 함께 추가 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영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0%대에 그치며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대도 팔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초반 포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영향력은 미비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이 존재합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인 비아디였는데요. 16일 오전 한국에서 열린 비아디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뜨거운 열기에 한국 취재진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토3는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1000대를 돌파하며 비아디는 한국 시장 진출이 순조롭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모델의 결함이 해외 동호회를 비롯하여 외신 보도가 터지며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에 따르면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서 아토3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하여 추천하지 않음 등급이 부여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평가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에서 0을 받았으며 시속 90km 이상에서의 특정 주행 문제 방지 또한 미흡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위기 상황에서의 최소 기준을 충족되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으나 비아디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중국 현지에서도 공조기 작동 시 송풍구를 통해 흰가루가 나온다는 것은 대표적인 품질 문제로 알려졌었습니다. 해당 흰가루는 공조기 필터의 문제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나 비아디 측에서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출시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차체 부식이 발생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동하던 도중 뜬금없이 도어락이 해제되면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도 생겼습니다. 아이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해당 모델을 선택했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해당 자동차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통에서도 운행을 마친 후 전원을 껐음에도 저절로 라디오가 켜지는 등의 결함이 발견되며 쉴 새 없이 해당 모델 차량에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해당 모델의 배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운전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효율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차량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극저온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온 주행거리 측정 환경을 영하 5에서 10도에서 설정하고 확인한 결과 복합 주행거리는 309km로 상온에서는 321km인 것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만큼 주행거리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완속 충전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중국산의 싼 이미지가 있으니 이런 결함들이 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한데요. 정작 중국 내에서도 비아디 차량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1年半跑了5万公里，但出现的故障实在是太多了。自动紧急制动功能受限，车道保持功能受限，自适应巡航功能受限，在高速突然故障灯跳起，切不消失，起车机和重新点火故障都未消失。来到4S店后解决故障，目前4S怀疑要不就是多功能控制器出问题了要换，要不就是线插头松了需要重新擦线。4S反馈此前有唐车型出现过该故障，换控制器后并未解决报错，重新插线后解决，就这质量和品控，我劝你还是好好想想吧。 애국 소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중국에서조차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할 정도라면 그 수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한국 자동차 브랜드 현대는 미국 안전 기준을 최고 점수로 통과하며 안전하면 떠올리는 브랜드로 이미지 탈피하는 중입니다. 기아 또한 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이며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중인데요. 이런 자동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비아디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